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죽음의 도시, 지옥의 대사관이라 불리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파탄 상태입니다.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죠.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빠르게 가라앉고, 아니 바닥을 쳤습니다. 물론 바닥이 끝이 아니라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죠.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던 2020년과 비교하면 현재 베네수엘라의 환율과 인플레이션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는 931억 달러로 여전히 2013년 GDP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도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로 고통을 받고 있죠.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를 130볼리바르 약 512달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이 버는 돈은 한 달에 4.48달러 정도이죠. 최소 식비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죠. 얼마 전 최저임금 1800% 인상을 단행했는데 다시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하루하루 물가가 오르니 돈의 가치는 따져봐야 의미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베네수엘라를 떠난 이민자는 730만 명이 넘죠. 베네수엘라 인구가 약 2800만 명 정도이니 4분의 1이 나라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비단 경제가 다가 아닙니다. 범죄율, 그것도 강력범죄가 판치는 누구나 범죄자이고 누구나 피해자인 나라가 되어버렸죠. 못 사는 나라들은 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많이 일어난다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그래도 국가의 모든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모이는 수도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베네수엘라에서도 가장 위험한 도시에 속하죠.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 중 살인 범죄율 1위가 카라카스이죠.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세계 1위를 찍은 걸까요? 수도로 지정될 정도였으니 당연히 카라카스의 꼬라지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1930년대 석유 채굴이 시작된 베네수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외국인들이 몰려왔죠. 이후로 꾸준히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석유만을 기반으로 성장했죠. 카라카스 대학 도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미술관은 물론 현대식 고층 건물과 백화점, 지하철도 들어섭니다. 이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상위권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도시였죠. 지금도 카라카스 시내에는 2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많은데 대부분 한국이 경제개발에 나서기 전인 1950에서 60년대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가 자원 부국으로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 알려주는 징표죠. 사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자원 부국입니다. 석유와 금, 가스 매장량이 모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죠. 철광석 역시 수백 년간 채취해도 남을 규모이며, 알루미늄과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도 대량으로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망한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지지받는 가설은 포퓰리즘 망국론입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로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로 대중주의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학창시절에 나 뽑으면 불고기 버거 돌리겠습니다랑 비슷한 느낌이죠. 1999년에 집권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초식료품과 생활 필수품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뿌리는가 하면 빈민들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차에 기름을 가득 넣을 때 드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2원 안팎이죠. 하지만 2013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의 재정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더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식료품과 생필품 값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죠. 진짜 문제는 베네수엘라는 복지와 사치에 신경 쓰느라 인프라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석유로 번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키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석유가 흔들린 베네수엘라는 돈을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적대감을 키운 주범은 포퓰리즘도 물론이지만 부정부패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죠. 어찌되었든 나라는 개판이 되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가 수도 카라카스였습니다. 카라카스의 문제는 골마 터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사실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괜찮을 때도 도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원래 카라카스에 살던 비교적 빈민층 사람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며 빈민촌이 만들어져 있었죠. 이 빈민촌에 갱단이 들어오고 경제가 악화되자 사실상 갱단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치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카라카스의 갱단은 자치정부 역할까지 하고 있죠. 경찰이 카라카스를 다시 되찾기 위해 이틀 동안 갱단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수류탄까지 동원한 갱단의 반격을 받고 결국 물러나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치안력을 회복하지 못하며 발생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경제는 아니지만 갱단이 지배하는 고국의 상황도 귀국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돈을 벌었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은 최소 1만 8천여 개인데 조직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갱단만 25개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라카스 강력 범죄도 최근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변동이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죠. 아니 베네수엘라 경제는 여전히 개판이고 갱단이 수도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리니 범죄자들이 아무리 강도짓을 해도 돈이 안 벌려서입니다. 훔칠 것도 없을 지경까지 와버린 것이죠. 범죄도 적어도 총과 총알을 살 돈은 투자해야 범죄를 하죠. 이제는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올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실탄 한 발이 약 1달러인데 괜히 범죄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혀 총까지 빼앗기면 800달러를 버리는 셈이니 강도짓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낮아졌다는 것이지 카라카스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인 것은 변함없으니 혹시라도 여행을 가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 범죄가 줄어든 대신 절도나 도난 사건은 급증했거든요. 구리로 된 전화선에서부터 온갖 가축에 이르기까지 잠시 한눈만 팔면 돈이 되는 것들은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죠. 게다가 외국인은 납치 강도 대상 1순위입니다. 2018년에 조국인 베네수엘라를 떠난 20대 여성 발레리아 고도이는 한 인터뷰에서 카라카스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공무원과 경찰도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죠. 고도이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살인 강도 납치가 일상이었다라고 말하며 사업을 하는 친구 아버지가 2달 동안 납치된 사이 재산 대부분을 빼앗겼다. 알고 보니 교도소장 경찰 등과 모의한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잠시나 범행을 벌이고 빼앗은 금품을 권력층과 나눠 먹은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카라카스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어째서 이렇게까지 치안이 망가져 있는지 대강 감이 잡히는 대목이죠. 실제로 2019년 3월 카라카스 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한 미국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2019 범죄 및 안전 보고서에서 공항 터미널 주변의 거리와 주차장, 공항도로는 강도와 살인이 빈번한 곳이라며 이런 범죄에 공항 관계자나 유니폼을 입은 군경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라카스에 들어가는 미국 외교관들은 공항으로 갈 때 방탄차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죠. 현재 베네수엘라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화폐의 가치를 아예 디지털 화폐로 새로 개편하기도 했죠. 페트로라고 하는데 일종의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느낌이죠. 국가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카라카스는 수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죽음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목록에서 매년 상위 10위 안에 들다가 결국 1위를 차지하는 현재에 이르게 되었죠. 과연 카라카스는 다시 회복되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도시로 불리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